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나리 씨, 네.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도 아니었는데 네. 어딘가 모르게 딱 꽂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그 노래만 계속 되뇌이게 부르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전 많죠. 많아요? 네, 저는 옆에서 누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만 해도 하루 종일 그 노래가 계속 귀에서 맴돌더라고요. 큰일 아니, 많으면 안 되는데. 왜요? 그게 네. 귀 속에 벌레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 또 무슨 시작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진짜 그게 귀벌레 현상이라 그래요. 귀벌레요? 귀벌레 현상. 정확한가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네.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네. 그 기분 좋은 걸 유도해내려고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제 좀 감소시키려고 우리의 뇌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유도시키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뇌가 노래 부르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적이 많았다라는 거야. 많았다는 건가요? 누구 때문에 또 그래? 진짜 그 매번 사람 이렇게 눈빛이 저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 사람 정말 눈치 없는 네. 사람이야. 진짜. 아니 정말 벌레가 귀 속에 들어갔을 때 벌레가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내 그렇죠. 의지대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귀벌레라는 이름이 귀벌레. 지어졌나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나태해지는 걸 갖다가 해벌레 현상. 조금 전문적이 보이다가 해벌레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귀벌레 현상, 중독성이 강한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의 엔돌핀 김태훈 리포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벌레, 애벌레. 네, 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태인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뭔가 이게 약간 단호하면서 자신감이 있어 맞아요. 보여. 김태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네, 바로 티가 또 났나 나요, 보네요. 나요. 제가 네. 사실 어제 뭔가를 배우고 왔는데요. 네.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비법을 물어보니까 또 이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자신감을 탁탁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어쩐지 어깨가 자신감으로 네. 우뚝 솟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깨 뽕인 줄 도대체 알았네. 뭘 배우고 왔나요? 네,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 네. Guten Tag, schön Sie kennenzulernen. Mein Name ist 김태은. 이러니까 보니까 이게 네. 그 무슨 딱 들으면 알겠죠? 그죠? 독일어. 맞죠? 네, 독일어예요, 맞습니다. 독일어. 네, 제가 독일어를 배우고 왔는데요. 네네. 사실 제가 좀 더 긴 문장으로 인사말을 준비해 오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렵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다행이네요. 네. 근데 그 갑자기 왜 독일어 바람이 분 거예요? 뭐 독일로 시집 가시나? 또 시집은 아니고요. 아니고 네. 뭐예요? 또 이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 이 언어도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성어까지. 네. 또 독일이 유럽에서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네. 저는 언젠가는 이 독일어도 필수어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또 배우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이 독일어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배워보시죠.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 회화는 기본이고 이제는 제2외국어 실력까지 갖추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 언어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요즘, 여러분은 어떤 외국어에 끌리시나요?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유학 선호도 1위로 꼽히고 있는 나라 독일. 단순한 학원이라 부르기엔 섭섭한 이곳. 언어 학습과 함께 문화까지 접할 수 있는 앞서가는 커리큘럼. 젊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이들만의 독일어 정복법은 학문의 국가, 기술의 국가. 여러분께 독일 그 자체를 선사합니다. 전 세계 6천여 가지 언어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 250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중 독일어는 독일을 비롯해 주변 여러 나라에서 약 1억 3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공용어로서 사용 영역이 가장 광범위한 언어입니다. Guten Morgen. 제 발음 어떤가요? 제가 독일어는 처음이라 아직 많이 어색할 텐데요. 어떤 언어든지 단어와 문법만 달달 외운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찾아온 이곳은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부터 독일어 재밌게 배우러 가볼까요? 독일어의 매력에 빠진 분들을 만나러 출발! 6에서 7명의 소수정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에 저도 살짝 한 자리 차지해 봤는데요. Diese Region, 이런 지역의 뒤에 이격으로 나오죠.
맙소사. 독일어를 처음 접해본 터라 저는 아직 어리둥절. 그래도 오늘 하루 열심히 배운다면 귀가 살짝은 트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열심히 수업에 임해봤습니다. 서울 시내에 다른 독일 어학원도 많을 텐데 이곳 독일 어학원을 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작은 뉘앙스 차이까지도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사소통도 잘 되고요. 네. 수업 시간에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강사님들 어디 계시나요? 언어는 문화다라는 말이 있듯이 피부로 더 와닿을 수 있는 수업을 위해 매일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강사님들. 그런데 앞서 수강생도 콕 집어 얘기했듯이 강사들의 연령층이 그야말로 상큼상큼하죠. 독일에서 출생한 분들부터 독일 원어민까지 이 스펙들이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자, 강사님들 자기소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심저격 하양수입니다. 3만원 수업 정현습입니다. 불같은 샤우팅 이원익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어 1일차 김태은입니다. 평균 연령 무려 20대 중반. 이 젊은 감각으로 가장 현실적인 독일 문화를 알리고 있는 최강군단입니다. 수업 시간도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1시간 반으로 좀 짧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 불필요한 시간 같은 거를 좀 제외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짜져 있고 어쨌든 가장 큰 핵심은 효율성.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간을 좀 줄여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독일어 1일차인 저를 위해 강사님께서 특별히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름을 말하는 걸 배워볼 건데요. 여기 있는 요 규칙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기 1 같이 넣는 게 I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마임. 제가 드디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언어에 좀 타고난 건 아닐까요? 기본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나니 귀도 트이고 드디어 응용력도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Mein Name ist 김태우. 되게 잘한 겁니다. 정말로 되게 좋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굴리거나 외국어라고 어렵게 발음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제가 독일어를 잠깐 배워봤잖아요. 근데 독일어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처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들어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해서 좀 많이 민망하고 부끄러워해서 입 모양도 좀 소심하게 하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 좀 자신감 있게 좀 생소하더라도 그냥 따라 해보는 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독일어만의 특성이 있을까요? 독일어는 그에 비해서 규칙이 되게 많고 되게 체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를 시작할 때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뭐가 공부할 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다 배우고 났을 때 뒤돌아보면 사실 그 어떤 언어보다도 그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진 언어라서 그런 게 독일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의 규칙을 튼튼하게 익히면 실력이 느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씀인데요. 경우에 따라 단기간에 독일어를 배워야 하는 분들을 위해 알파벳부터 동사, 형용사, 인칭, 대명사 등 짧은 기간에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수업부터 여러 표현을 통해 문법과 작문, 회화를 병행하여 실력을 키우는 수업까지 자신에게 필요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금 독일어 문법 수업 같이 듣고 나왔는데요. 이 독일어 문법 배우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외울 게 많아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소수정의 수업이라 1대1로 코치받을 수 있고 좋은 예문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외워야 하는 것도 핵심 위주로 알려주셔서 배우는 데 재미가 있었어요. 네, 젊고 유쾌한 선생님들 덕분에 수업이 지루할 틈이 없고 항상 웃을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커리큘럼이 안 차서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독일어 실력이 부쩍 느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1대1 쓰기 첨삭 그리고 이렇게 회화 연습을 많이 하는 학원은 처음이었고 이런 수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아무리 공부가 즐겁다고 해도 너무 공부만 하면 머리가 아프겠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특별 활동이 있는 날. Hallo, willkommen zum Filmabend. Heute werden wir uns den deutschen Film Knocking on Heaven's Door ansehen und danach werden wir auch noch ein paar Szenen zusammen nachspielen. Viel Spaß! 자, 낯설고도 기대되는 독일 영화 한 편 감상해 볼까요?
영화는 낯설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이 OST로 더 유명한 영화죠. 90년대 최고의 로드 영화 노킹 온 헤븐스 도어입니다. 모두가 고전 명작에 빠져 있는 이 시간. 그러나 저는 저만 빼고 영화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외국 영화를 번역 자막 없이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보람될지 저는 그저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대신 이곳 독일 어학원의 문을 두드리면 우리도 일취월장할 수 있겠죠? 자, 영화 감상이 끝나고 이제 명장면을 재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정 좋고 Du stehst am Strand und schmeckst den salzigen Wind, der über das Meer kommt. Ich war noch nie am Strand. 독일어를 배우면 연기도 느나 보더라고요. 이 능청스러운 연기의 비법 저도 좀 알려주세요. 독일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진 않아서 이렇게 다 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문장 몇 개 영화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되게 재밌고 보람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치맥, 아니 치킨과 음료가 따라올지언니 강사들과 수강생들이 허물없이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이런 이벤트도 자주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공부하면서 쌓였던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풀고 또 자신의 노하우도 공유하면서 관계가 더욱 끈끈해졌다고 합니다. 독일인 강사님도 우리나라 치킨 맛 제대로 아는 눈치죠?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도 약간 신나게 수업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도 서로 알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네,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새로운 선생님이고요. 베를린에서 오신 다비아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앞으로의 포부 같은 거 있으시면 한마디 짧게 해주실까요? 뭐 독일 사람들에 대해 아니면 독일 문화에 대해 뭐 좀 같이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학원 들어오게 됐습니다. 독일어를 체계적으로 배우셔가지고 뭐 향후에 어떤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우선 내년 초에 독일 교환학생을 가서 관련 자격증 준비하려고 온 것도 있고요. 나중에 졸업하고 독일계 기업으로 취직할 생각이 있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비전을 안고 독일어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들 곁에서 열정을 아끼지 않는 강사님들. 이런 분위기라면 공부할 맛 좀 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영어 학원 다닐 때 이 학원에서 계속 문제집만 푸는 게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서 학원을 그만둔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원 와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이 분위기를 좀 보세요. 네, 막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독일어 배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이 역시 공부는 이게 주입식이 아니라 즐거운 환경 맞아요. 내에서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거 화면 보니까 이 강사와 학생이라기보다는 그 친구들끼리 그 뭐랄까 그 그룹 스터디 하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굉장하네요. 네, 또 강사분들이 다들 10년 넘게 이 독일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이 단순히 언어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독일 문화 자체를 가르쳐 주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독일어도 참 매력적이네요. 김내리 아나운서님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수강 신청하실래요? 전 당장 따라가고 싶어요. 아유, 암요. 이 지적인 두 분의 관심을 싹 한 번에 사로잡은 우리 이거 독일 어학원 원장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궁금한 점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Guten Tag, sind Sie Tschechien? Ja, freut mich auch sehr. 와. 일단 그 원장님이 할 때는 독일어인데 나는 왜 중국말 하지? sind Sie 약간 Tschechien? 느낌이 달라요. Guten Tag, sind Sie Tschechien? 말로 하는 건 진짜 다 잘하네요. 아유, 저건 소믈리에가 아니라 혀물리에잖아요. 혀물리에요? 서로 아니, 그냥 우리 또 옆에서 언어 전문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as to me right? 이거 봐. 자기도 하나 뭐 준비했어. 있었어요. 그래, 하나 써먹으려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봐. 어떻게 제 독일어 좀 괜찮았나요? 발음 어때요? 충분히 알아들을 만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아까 화면 보니까 말이에요. 그 강사층도 굉장히 젊고. 맞아요. 그리고 다들 그 모델이신가 봐. 잘생기셨어. 인물 보고 뽑으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인물 보고만 뽑은 건 아닌데 네. 실제로 저희 뭐 원어민 선생님들은 모델 일을 하던 선생님도 있고요. 뽑다 보니 예, 뭐 그리고 뭐 사실 그 나이층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학원에서 제일 최고령자인데 뭐 믿기 힘들겠지만 아니, 28살입니다. 원장님이 28이요? 28이라고요? 예, 예. 야, 28이 최고령이래요. 와. 그럼 경식 씨가 가면 어떡해요? 그럴 수는 없어. 대단하네요. 오히려 젊은 선생님들이라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이랑 저희가 학생들이랑 거의 나이대가 또래가 많아요. 대학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학생들도 좋아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수업 맞아. 중인 거야?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노는 상황이야? 네, 뭐야? 진짜 그쵸?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배우는 게 아마 학생 능력이 좀 더 높이지 않을까 싶어요. 장점이 더 많대잖아요. 네. 아니 우리 원장님 그렇다면 독일어를 접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어학 중에. 어렸을 때 그렇죠. 무슨 독일에서 혹시 태어나셨나요? 이제 뭐 거의 100일 잔치를 독일에서 했다라고 이제 아. 사진을 통해서만 골드 확인했습니다. 스푼. 가족 전체가 이제 아버지가 독일로 유학을 가시면서 공부하셨구나.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공부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저도 독일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넘어왔습니다. 야. 근데 사실 그 네. 언어도 문화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사실 뭐 독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략은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광범위한가요? 독일은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독일 사람 뭐 냉철하다, 차갑다, 맞아요. 뭐 굉장히 논리적이고 요즘 또 뭐 이성적이다. 노잼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사실 너무 진지해서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제가 다른 부분들은 네. 좀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 독일 유머 코드가 조금 난해한 건 좀 사실인 난해하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또 글로벌화 됐고 워낙에 독일이 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생각보다 뭐 적응하기 어렵지도 않고 되게 사람 차이지 어떤 그 국민성이 딱 보인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시대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짜 부드러워요. 학생들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나요? 저희는 교재를 안 쓰는데 그 좀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체계적이지 않지 않냐 하고 되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교재가 있으면 저도 교재를 써봤는데 다들 책 보느라고 맞아요. 그래요. 필기하고 그렇죠. 기록하고 자꾸 이거 쓰느라고 바빠요. 고개 숙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죠. 선생님하고 마주보고 자꾸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교재도 그렇고 뭐 수업 시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짧아요. 한 강좌당 1시간 반. 1시간 정도. 반이요? 예, 오. 보통 이제 3-4시간 하는 강좌들이 많은데 좀 지치거나 좀 지루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사실 1시간 반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다음 뭐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업 시간 외에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고 뭐 단어 외우거나 이런 거를 같이 교실에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독일어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유학이나 이민 준비인데 네. 독일에서는 자격증을 또 굉장히 수준 높은 자격증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학을 포기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서 네. 독일어 실력만이 아닌 정말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유형 분석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시험 자체를 공부하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어에 관한 한 뭐 세분하게 다 나눠서 네. 정말 잘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독일어 우리 어학 교육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면 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네.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확실히 교재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된 교재들이 많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제 교재 같은 거 보면 네. 뭐 이제 영어 교재도 그렇잖아요. 1단원, 2단원 가면 단골로 나오는 주제가 이제 뭐 취미 생활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너의 취미는 뭐냐 이런 거 나올 때 교과서, 독일어 교과서에도 되게 한국에 쓰이는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게 민호는 주말에 디스코를 간다 이런 거 나오는데 디스코! 찌르고 찌르는 게 디스코. 이거 젊은 세대는 모를 수가 있어요. 테크노나 그런 거 힙합은 알아도. 사실 저도 디스코는 본 적은 없고 낯설죠? 단어로만 알고 있는 건데 이건데 이거. 찌르면 되는 디스코를. 경식 씨 언제보다 반응이 뜨겁네요. 내 시대 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좀 옛날 자료구나, 그게. 그렇죠. 내용 아무래도 자체도 오래된 거죠. 그렇죠. 네. 내용 자체가 이제 어휘 자체가 오래됐는데 그거를 혼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그거를 판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는 사실 되게 위험한 책이거든요.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잘못된 단어들을 외우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는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그런 교재들을 안 쓰고 새로운 교재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게 가장 지금 독일어 교육계에서 그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이 점만은 기억하자. 좀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언어 습득의 핵심. 우선 잘하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좀 모순인 게 재밌어야지 또 잘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잘하기 위해서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으려면 또 잘해야 되니까. 그럼 처음 시작할 때 그 재미를 유도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또 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언어를 그냥 언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그 문화적인 요소를 같이 공부하면서 독일 자체를 좀 느끼면 좀 더 흥미가 생기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좀 문화적인 부분들을 같이 교육을 하는 거를 많이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나라의 언어를 알려면은 그 나라의 문화를 즐기면은 훨씬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말씀 주신 박정현 원장님 그리고 김태은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Hey, how's it going, guys?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리에 없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Can you please call him back? 이 말은 다시 그에게 통화하시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문장인데요. 문장을 나누어 해석해보면 Can you please? 해줄 수 있습니까? Call him back. 그에게 다시 전화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Can you please call him back? Can you please call him back? Can you please call him back? 여기서 주의할 점은 call him back이 다시 그에게 통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했지만 영어로 again을 쓰진 않아요. again을 쓸 때는 2번 전화를 받았을 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전화했을 땐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callback을 이용하면 다양한 문장으로 응용할 수 있는데요. I'll call you back tomorrow. 내일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Please call back in an hour. 1시간 뒤에 전화해 주세요. 이처럼 통화할 때 응용해서 쓸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다시 그에게 통화하시겠어요? Can you please call him back? Can you please call him back?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See you guys!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언어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네. 영어 한마디가 그 어느 때보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주의 깊게 듣다 보니까 네, 네네, 맞아요. 아무래도 잘 네.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외국어 공부할 때 학습효과 높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아, 글쎄요. 네. 그 뭐가 있을까요? 제가 네. 또 실험 결과, 조사 결과 좋아하잖아요. 네, 무척 좋아하죠. 네, 제가 조사를 또 해봤는데요. 네. 단어 공부를 할 때 운동을 함께 한다면 암기뿐만이 아니라 이 기억이 유지되는 시간 그리고 이해 능력까지 증진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이 뇌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그 중장년층에서는 이제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네. 뇌하고 뇌 관련된 이제 치매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장년층에서는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거 언어 학습할 때 말씀하셨듯이 뭐 조깅을 하면서 아니 운동을 하면서 뭐랄까 그 단어 연습을 영어 회화 같은 거 거 그렇죠 이렇게 하면 구태덕 뭐 이래서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아, 네.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았나요? 저 독일 네, 저와 함께 또 독일어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반이라고 네, 독일 맞아요.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